안녕하세요. 오늘은 딱 요맘때 예쁜 다육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버클리금인데요. 참 키우는 게 까칠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 다육이지만 한번 키워본 분들은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얼굴만 봐도 참 키우는 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어느 정도 1년 정도만 자리를 잘 잡는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다육이는 햇살이 강해야지만 예쁜 모습을 만드는데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너무 햇살이 강하게 돼버리면 잎이 짧아지면서 잎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. 약간 그늘이 지는 곳에서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잎이 길어지면서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빛으로 단풍이 드는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백금 모양의 그런 흰색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핑크빛 라인이 들어가면 그 모습이 참 뭐라 그래야 되냐,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요? 그러나 강한 햇살에 비치면 이 줄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잘 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병충해 같은 경우는 잘 오지 않는데 가끔 바이러스성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 살균제 정도는 한 번씩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하엽이 많이 지는 다육이기 때문에 너무 물을 많이 굶겨버리면 앙상해집니다. 특히 이 여름 시즌 동안 이 앙상해짐이 심해지는데 지금 올해는 7월이 아직까지는 덥지 않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괜찮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대가 높은 다육이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는 봄에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.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은데 이 버클리금을 키워보니까 이 가을 분갈이는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.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차각막을 어느 정도 해준다 그러면 화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서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분갈이 용토가 너무 상토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물음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 버클리금은 배수비 좋은 퓨리라이트나 S라이트, 마사 계열, 이게 물 빠짐이 좋은 그런 재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. 상토는 30%를 넘지 않는 게 좋고요. 봄하고 가을부터는 뭐 2주 단위로 물을 줘도 되는데 이 여름이 오는 지금 이 계절에는 물을 소량 아주 약간씩 주면서 8월은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. 아주 올드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전에는 참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아주 명품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햇살이 많은 곳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찾지는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피치스가 얼마나 예쁜 품종이고 얼마나 그 매력적인 품종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. 이 피치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잎이 넓습니다. 넓은데 이 햇살을 많이 받으면 지금 모습처럼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그 꽃송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.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감도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지만 이 안쪽에 초록빛과 어울릴 때가 가장 예쁜, 아마 지금 시기가 가장 예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너무 강하게 단풍이 들어버리면 오히려 매력이 반감이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입니다. 이렇게 잎이 넓고 둥근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너무 햇살이 강해 버리면 잎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좀 뭐랄까 좀 화려한 맛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방근을 한 3-4시간 정도 들어오는 그런 햇살에서 키운다 그러면 잎이 넓어지면서 프릴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.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은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짧아졌는데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
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피치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꼭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분갈이가 늦어버리면 잎이 많이 말라가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번 지저분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, 그러나 그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또 이렇게 멋진 명품 다육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보통 봄, 가을에 해주지만 이 분갈이를 1년 단위로 매번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분갈이를 합니다.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오히려 자리를 잡고 겨울에 예뻐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봄에 구입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가을에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키우시면 되고요. 물을 참 좋아하는 품종입니다. 물을 좀 좋아하지만 그늘진 곳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잎이 길어지는 웃자람이 보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것을 좀 달리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피치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만 조심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인데요. 이 깍지 같은 경우는 보통 잎과 잎 사이에 좀 발생을 하는데 너무 건조하게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건조하게 키워버리면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 잘 제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거를 하려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치스는 웬만하면 너무 건조하게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줄 때는 꼭 뿌리를 반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심어줘야지만 뿌리가 노쇠화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. 이 뿌리가 노쇠화되면 잎이 줄어들면서 앙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뿌리는 반 정도 제거를 해주고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, 이맘때 가장 예쁜 다육이는 원종 복랑금입니다. 아마 금품종 중에 가장 키우기 쉬운 품종이 원종 복랑금일 겁니다. 이 화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의외로 화려한 다육이고요. 이 모양이 그렇게 예쁜 모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길쭉함이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어우러졌을 때 그 모습이 더 예쁘게 다가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구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번식을 시키는 그런 재미도 있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재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빠르게 성장을 시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종 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단풍이 빠지면서 백분과 어우러졌을 때 지금 이맘때가 가장 제 눈에는 가장 예쁜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과 녹이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.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금과 다르게 여름에도 잘 성장을 하지만 이 약해를 잘 입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뜨거워진 여름에는 약을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또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제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물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예쁜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요. 중간중간 잎이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. 말라가는 부분은 그대로 잎만 제거해주고 나면 가을에 다시 그 빈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품 정도 구입을 해서 큰 화분에 좀 심어준다 그러면 가을에는 또 아주 커다란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한 2-3만 원짜리 구입해서 한번 키워본다 그러면 나름 재밌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분갈이는 지금 시기는 해주지 않는 게 좋지만 보통 자구 번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5월달에 이 자구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준 거는 다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. 그러나 지금은 자구를 잘라서 번식을 시키는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을이 왔을 때 자구를 잘라서 번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8월은 단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. 7월은 아직까지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 이때는 잎이 좀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500ml 생수병 3분의 1 정도의 물을 주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강한 햇살에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요. 지금은 50% 정도의 차광막 정도면 충분히 다육이들이 견딜 수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차광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8월 정도만 대략 햇빛을 60% 정도를 막아주는 차광막을 씌워주면 되고요.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. 이 다육이가 햇살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면 오히려 잎이 떨어지거나 잎이 타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빛을 너무 막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봄부터 적응 훈련이 마쳤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햇빛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메치스입니다. 지금 시기에 또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죠.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보랏빛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품종이고요.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. 아마 미인 종류 품종들이 대부분 생명력이 길어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장점과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면서 키울 수 있는,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나름 이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다육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키워야 하는 다육이지만 또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예쁘게 보이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잘 자라는 품종이고 여름에도 강합니다. 겨울에도 강하고 무던한 품종이기 때문에 쉽게,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보통 겨울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는 오렌지빛보다는 지금처럼 보랏빛이 은은하게 드러날 때가 가장 예쁜 모습처럼 가장 예뻐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, 우선 성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. 물을 주게 되면 바로바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자리만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가끔 깍지벌레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,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뭐 물로 씻어주면 또 박멸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자구가 좀 인색하기 때문에 처음 구입을 할 때 적심을 통해서 이 풍성한 군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되는데, 예전에는 가격대가 아주 높았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을 처음부터 구입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 시기는 봄, 가을입니다. 그러나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요. 영양제는 따로 쳐줄 필요성은 없습니다. 워낙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성은 없지만 가끔 살충제 정도는 예방적인 차원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8월만큼은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7월은 아직까지 덥지 않기 때문에 물을 살짝 주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봄 적응 훈련이 끝났다 그러면 차광막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잘 버티는 다육이기 때문에 여름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